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AI 면접 어디까지 알고 있니?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운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잡코리아랑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AI 면접 또 AI 채용에 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잡코리아의 AI 취업 전략이라는 칼럼을 제가 격주 단위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따라와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택트 채용 AI 취업 전략 그리고 국방일보의 최준영의 저녁학교라는 칼럼을 계속 발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I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AI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분석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봤는데요. AI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게임 부분, 그리고 셀프 리포트, 그리고 온라인 인터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전략 게임에서는 여러분들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여러분들이 지필고사나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를 풀어왔죠. 근데 이 게임에서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출제자의 의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뇌 활성화 정도를 체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오른쪽 전전두엽의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스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들을 충실히 풀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게임에 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정답이 있는 게임과 정답이 없는 게임,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답이 있는 게임에서는 결국은 정답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막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에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푸실 때 당연히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하나하나 착실히 풀어가는 게 좋겠고요.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한 그 순간에도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감점이 될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집중력의 변화 정도도 보는데요. 이 집중력의 변화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10초 걸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12초, 15초 이렇게 점점 느려진다면 AI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정답률 뿐만 아니라 나의 집중력 그리고 행동까지 다 주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답이 없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게임들의 한 가지 예는 랜덤으로 풍선이 터지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풍선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랜덤으로 터져요. 그러면은 내가 클릭한 숫자만큼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3번 만에 터질 수도 있고 10번 만에 터질 수도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풍선을 눌러서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얼마나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꼭 못 먹어도 꼭 해서 30번 눌러서 한 번에 3만 점을 획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번씩 1000포인트씩 쌓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모험형인지 안전을 지향하는 안전형인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향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뭐 어떤 것이 좋냐 나쁘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로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근무한다 라고 하면 솔직히 모험지향주의보다는 안전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택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셀프 리포트인데요. 셀프 리포트, 보통 인성검사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인성검사, 여러분들 기존에 지필고사나 온라인으로 그 인성검사를 보던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잘 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머릿속에 모셔와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를 보고 여러분들 아마 체크를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AI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던 지필고사들은 평가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AI에서 인상검사는 평가 직후에 바로 여러분들의 성향이 분석돼서 질문에 반영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인식하셔야 되고, 내가 비록 좀 공황직에 더 어울리는 성향으로 체크를 하셨다고 한다면 결국은 온라인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질문에 맞는 답변들을 이어가셔야지, 그 인성검사에서는 이렇게 체크해 놓고 또 실제로 온라인 인터뷰에서는 다르게 답변을 한다면 신뢰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그 내용들, 유형들을 반영해서 질문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온라인 인터뷰입니다. 온라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외모, 인성, 습관적 행동 이런 것들을 봅니다. 뭐 외모를 보냐?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굴을 본다는 거죠. 눈, 코, 입의 위치를 보고 얼굴에 68개의 점을 찍고 그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 변화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본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인상도 봅니다. 결국 표정 변화를 살핀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변화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 관리,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자세, 이런 것들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습관적인 행동. 여러분들 긴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눈을 깜빡인다거나 입을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또 턱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했는지, 그리고 심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또 하나, 목소리도 평가를 합니다. 목소리의 그런 그 특성들, 음향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성의 높낮이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카메라 앞에 적응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인터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V4 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로 시작하는 4가지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비주얼입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얼굴에 68개의 점을 찍고 그 점들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변화들을 살핀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감정 표현에 있어서 7개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계속 추적해서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 노출돼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표정들 중에서 긍정적인 표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밝은 표정, 미소 진 표정,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밝은 표정, 그리고 미소 띈 표정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상황 질문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은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잠적했다가 터미널에서 만났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대화를 진행할 거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에서 여러분들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황에 적절한 표정을 지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안구의 움직임도 분석을 합니다. 결국 아이 트래킹을 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는지 모니터를 보는지 아니면 주위를 살피면서 참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I가 질문했을 때 답변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카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나 게임을 할 때 모니터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눈동자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서서 말했듯이 얼굴의 움직임, 너무 긴장을 해서 몸을 움직인다거나 그다음에 눈을 깜빡인다거나 입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분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결국 이 비주얼을 종합해 본다면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그런 태도들이 중요하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컬입니다. 이 보컬은 여러분들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목소리까지 컨트롤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트레이닝 돼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긴장감이 또 심리적인 변화가 목소리에서도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면 정말 카메라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목소리 톤에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변화들이 많이 감지가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들도 긴장된 무대에 섰을 때 삑사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뭐냐? 너무 긴장을 해서 목의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목소리 톤이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카메라 앞에 잘 보인다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변화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만 크기 변화는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목소리의 크기 변화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있는 것이 좋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본인이 자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발표를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충분히 준비한 내용을 발표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진짜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또 더 커집니다. 근데 내가 자신 없는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이런 그 목소리 크기를 연출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속도, 휴지 변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특히 발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연필을 입에 물고 막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저같이 지금 저는 조금 억양이 있죠. 억양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억양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완전히 사투리를 쓴다거나 아예 그 다른 단어의 그런 사투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평가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내 발음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될 때 오류 없이 잘 입력되느냐라는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다양한 AI 면접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을 활용해서 내 목소리가 얼마나 텍스트화 되는지 정확하게 텍스트화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발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AI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을 평가할까요? 평가하지 않을까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뭐야? 그 말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평가는 하지 않되 분석은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분석을 해서 AI가 그 면접관이나
채용 담당자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여러분들이 뭐 말한 내용이 80점, 100점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점점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까지 분석이 돼서 또 평가가 진행될 거고요. 하지만 현재 평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당연히 여러분들 그 면접관을 통과해야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접관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AI 면접을 볼 때 어떤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 잘 답변하시고 그 질문에 맞는 답변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탈입니다. 바이탈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긴장 상태를 체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다스 IT의 자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확대해서 피부 톤의 변화까지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피부 톤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하면 긴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눈동자가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무 긴장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바이탈까지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은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이탈을 측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은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실전에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AI 면접 솔루션을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그 AI 솔루션 중에 가장 유명한 솔루션은 이네어 솔루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AI 면접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네어라는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 이네어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플렉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가장 많이 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체험해 보고 싶으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기업의 그 담당자 또는 대학교의 취업 관계자들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플렉스에서 최근에 튜토리얼을 따로 마련해서 AI 역량 검사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놨거든요. 심지어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플렉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튜토리얼, AI 역량 검사 튜토리얼을 한 번씩 해보시면 여러분들 AI 면접에 대한 감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뷰인터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뷰인터 솔루션은 결국은 이제 AI 면접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 중에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다스 IT의 이네어 그리고 자플렉스라고 불리는 하나의 솔루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뷰인터 HR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이 AI 솔루션에서 특히 뷰인터라는 솔루션은 교육용 솔루션이 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뷰인터 HR, 여러분들이 교육용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뷰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솔루션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뷰인터 솔루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AI 면접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텍스트화돼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 법알에서 여러분들 그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컴퓨터에 잘 입력되는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솔루션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페이스입니다. 인페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네어, 자플렉스
라는 솔루션이 나오면서 사실 체험판이 제대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페이스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 결국 그 인에어 자플렉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면접을 보실 분들은 인페이스 이런 솔루션으로 활용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로라는 솔루션도 있는데 이 시대로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에어 자플렉스와 유사한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그라운드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IM그라운드 솔루션이라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그 사람이 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솔루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잡코리아에서도 이런 AI 면접 솔루션들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최근에 무료 이렇게 응모권도 많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잡코리아 가셔서 AI 면접 관련된 정보 그리고 한번 체험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AI 면접 솔루션을 활용해서 정말 그 면접 준비를 하고 실제 면접을 연습해 보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도 하고 이 AI 솔루션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AI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이 이런 AI 솔루션을 좀 활용해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AI 면접 어떻게 대비하냐? 결국은 사실 앞의 내용들을 다 떠나서 정말 지금 내가 당장 급한데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핵심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AI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사실 그 AI 면접은 기존 면접과 가장 다른 점 하나만 꼽으라면 면접 준비입니다. 준비. 기존 면접을 준비할 때는 말할 내용을 생각하고 당일날 옷 입고 이렇게 스타일링해서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당연히 말하는 내용과 스타일링은 기본이고요. 촬영 환경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된다. 결국은 많은 부분의 책임이 여러분한테 넘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안정된 유선 인터넷을 활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선 인터넷도 돼요. 하지만 유선 인터넷이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윈도우 7 이상. 윈도우 7 이상은 사실 아마 대부분 윈도우 10 또는 맥을 쓰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 면접 솔루션은 대부분 크롬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걸로 설사 플레이가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튕겨나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제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보는 확인 단계에서 사실 이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참고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기본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다. 그래서 예시 문항 보시면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기본 점수를 받고 가셔야지 여기서 점수를 깎여서 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직무 키워드를 잘 활용하시는 것. 특히 내가 수강한 교육 내용,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격증, 그 다음에 경험, 경력, 그 다음에 수상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0초 답변입니다. 40초 준비 시간을 주고 90초 답변인데 90초 답변을 꽉 채우는 게 좋을까요? 꽉 채우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태도 면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90초를 꽉 채우는 동안에 태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녹화하기를 권해드리고요. 한 60초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또 파트 1이잖아요. 지금 파트 1인데 보통 면접은 보통 한 30분 내외, 그리고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시간은 실제 10분 냅니다. 근데 AI 면접은 보통 1시간 정도 보고요. 1시간 동안에 내가 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게임도 해야지, 인성검사도 해야지, 너무 피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필고사로 봤던 인성검사와 문제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평가되고 실시간으로 그 결과가 반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제가 그 AI 면접을 본 친구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본인은 좀 외향적으로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인성검사에서 외향적인 것들에 클릭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는데 실제 온라인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 네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 주변 사람들은 넌 어떻게 평가했냐? 그리고 또 네가 봤을 때 앞으로 좀 자기가 더 남들 앞에 서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해야 될 것 같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가니까 당황하겠죠. 실제로 난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척까지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검사는 실시간으로 분석돼서 온라인 인터뷰는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70개 항목이 평균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170개 항목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10개 문항이 뜨고 60초가 주어져요. 결국 한 문제당 6초라는 소리죠. 그래서 읽고 체크하고 하기에만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170문항 중에 80% 이상만 체크하면 여러분들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8개 이상만 풀면 됩니다. 근데 보통 10개 중에 8개 풀면 절망하죠. 그리고 신경 쓰여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앞에 신경 쓴다고 또 다 못 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가 첫 페이지에서 7개밖에 못 풀었다. 그럼 다음번에 9개 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질문. 다음은 상황 질문입니다. 상황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줍니다. 여기 예시 문항 보면 소개팅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식사를 하다가 지갑이 없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했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밝은 표정이 맞습니다만 여기서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표정들을 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은 상황 해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밝게, 무조건 친절하게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60초 준비, 60초 답변입니다. 아까보다 답변 시간이 줄었죠. 근데 이 지금 모든 질문들을 보시면 다 애드립을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 내용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다시 녹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다시 하기 버튼이 있는데 20초 동안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요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60초 만에 내가 다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조금 더 생각하시고 한 15초 정도 지나서 다시 녹화하기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기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층 구조화 질문입니다. 심층 구조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꼬리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 문항에서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다음에 이어질 만한 질문이 뭐겠죠?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너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또 필요에 의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어겨본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 어디서 넘어왔겠습니까? 바로 앞서 인성검사에서 넘어온 질문이다 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심층 질문에서 인성검사에서 분석된 내용들이 넘어와서 여기에서 질문화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앞서 설명했던 것들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게임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게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반으로 개발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성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결국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외 활성화 정도, 그래서 전두엽에 있는 그런 활성화와 직무 역량과 매칭되는 이 영역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집중해서 잘 풀어가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게임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들을 어디서 체험해 볼 수 있느냐? 잡플렉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잡코리아, 그 다음에 인페이스, 시대로 이런 솔루션에 이 게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개발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면서 이런 게임들이 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연습을 해 보시고 참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게임을 체험해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 사실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굉장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 게임 설명을 다 이해하고 내가 체화시켜서 게임에 적용시킨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로 하는, 집에서 하는 게임들도 사실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갑자기 가서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본연의 실력을 발휘하기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임하시길 바라고요. 트레이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스터한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이 문제를 빨리 풀게 되면 그것과 연동해서 난이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까지 할 필요 없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룰을 이해하고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 물론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게임 면접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게임들이 실제로 유사하게 그 잡플렉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룰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앱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AI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자면 불합격 이유는 답변 내용이 아닌 표정 관리 때문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답변 내용은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변 내용이 아닌 표정 관리 때문이다. 맞죠? 그다음 육성 답변 내용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죠. 그 다음에 전략 게임을 망치면 점수도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답이 없는 게임도 있다. 정답이 없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내용들을 캡처하셔가지고 면접 전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꼭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면접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화상 면접이 됐던 AI 면접이 됐던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부족한 내용들은 추진형TV라는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다양한 내용들 질문하시고 또 이미 업로드된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교육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최준영이었습니다.